가지고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현장에서도 더블 체크를 하시면 더 높은 수익의 매물, 그리고 잃지 않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곱하기 머닉스입니다. 하는 일의 양은 같은데 에어비앤비 호스트 중에서 누군가는 월 100만원을 벌고 누군가는 월 500만원의 수익을 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의 수익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숙소의 공간을 최적화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차별화한다든지 게스트 응대법, 숙소 운영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숙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만들어도 우물에서 낚시를 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겠죠.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는 10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물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임장 자체를 허들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임장의 방법이나 매물을 구할 때 순서를 잘못 알고 계셔서 크게 손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임장을 다니실 때 느끼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제가 임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순서를 또 알려드릴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영상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임장을 하시고 난 뒤에 그거 체크 안 했네?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시청을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도 더블 체크를 하시면 더 높은 수익의 매물, 그리고 잃지 않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잃지 않으면 계속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임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전대차가 무엇인가요? 외도민이 가능한 매물은 방이 몇 개부터인가요? 오피스텔은 외도민 허가가 가능한가요? 노후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외도민 사업자는 개인이 여러 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질문은 외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임장을 나가보시면 중개사분들도 외도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도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임장을 진행하면서 중개사분들을 설득하고 믿음을 주고 상황을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분들도 사업자죠. 사업자는 수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계약도 성사하지 못하고 헛수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숙지를 하시고 임장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임장을 다니실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나가실지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임장 나갈 지역에 대해서 노후도 규정을 미리 확인을 하세요. 관할구청 관광정책과에 전화를 하시면 노후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줍니다. 이게 구청마다 규정이 다르고 수시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임장 나갈 지역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노후도 때문에 불가한 매물을 붙잡고 중개사님이나 구독자님들이나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부동산에 정확하게 몇 년씩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에어비앤비 매출 조사를 통해서 돈 되는 위치인 것은 알아도 시세를 모르면 지금 이 매물이 싼 매물인지 비싼 매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월세 시세를 모르고 무턱대고 비싸게 계약을 했다가는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오픈톡방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땡땡 지역 잘 될까요?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정 권한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패스해야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역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임장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가능한 매물을 찾았을 때 빠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조사와 시세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매출 조사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세 분석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임장 갈 곳의 부동산 월세 금액을 조사하는 겁니다. 투룸, 쓰리룸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지 평균을 내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 금액이 비싼지 싼지 알고 있어야 협상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 중에서 권리금을 1000만원씩 조율을 하기도 하고 월세를 몇십만원씩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시세를 모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누가 지는 거죠?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중개사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말. 제가 살찌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부터 보고 그 다음에 설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서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부동산을 한 군데라도 더 가보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가능한 매물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면 나오면 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이거나
반응이 있으면 일단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가셔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이렇게 놓은 데는 하나하나씩 다 이유가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포인트들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테고리는 사전 체크해야 될 거, 기본 상태 체크할 거, 접근성, 신뢰 요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전 체크는 사전 조사 때 확인한 최소 월세와 최대 월세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기대 매출 최소 최대 를 작성을 해보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중개사가 비싼 금액을 제시하는 건지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상태에서는 주소, 준공연도, 외관 상태, 세대수, 인접 세대수, 세입자 수, 주차 가능 여부, 방 그리고 화장실의 개수, 다가구 다세대 체크, 보증금, 월세 관리비 체크, 위법 건축물 여부, 인접 부지에 공사 중인지 아닌지, 공사 예정인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집 주변의 오염 상태는 어떤지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주소는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준공 연도는 노후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대수는 적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접 세대수도 탑층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가 인접 세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세입자 수는 집주인보다 세입자분들이 동의받기가 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동산에서 알고 있다면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주차 가능 여부, 주차가 되면 좋겠죠.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 외도민은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면 확인이 가능하신데 건축물 대장에 또 혹시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되실 게 접근성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 공항버스 접근성, 도보로 몇 분 걸리는지, 경사도,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편의점까지 거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자, 실내 요소에서는 조망, 누수 체크, 보일러 연식 체크, 결로 체크, 주변 소음,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 세탁실, 퀸 사이즈 침대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집 내부에서 계단실 소음 체크하시고 베란다 유무, 에어컨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샤시가 나무인지 알루미늄인지 플라스틱인지, 도배장판 교체 필요 여부,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면 층간 소음 체크하시고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는지, 화장실 바닥에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방마다 창문 열어보시고 조망을 확인하시고 걸레바지 MDF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거실에 식탁이 설치가 될지, 방충망이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방문을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지 체크를 하시고, 싱크대 컨디션은 상중 하중에 얼마만큼 되는지, 건물 현관은 비밀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기타 사항은 숙소는 사진 말고 가능하면 영상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보다는 영상을 찍는 것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으로 찍지 마시고 웬만하면 일반으로 찍으세요. 사이즈를 나중에 참고를 하기가 좋습니다. 실내 요소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일러 연식 체크하는 게 고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뜨거운 물 체크를 하려고 해요. 겨울에 보일러 용량이 적으면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근데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컴플레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불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체크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계단으로 소음이 되게 잘 퍼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화장실이나 싱크대 같은 경우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위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제가 발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료를 체크를 하시면은 임장을 다니실 때 그리고 매물을 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또 의미 있는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